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능건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민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래요. 미국과의 수교론이 이제 조선 책량 유포로 제기된 상황에서 청해 주선으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은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빙사입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제 선지에 있죠. 최애국 대우가 처음으로 규정된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사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이제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애국 대우가 최초로 들어간 조약이 바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제 최애국 대우뿐만이 아니라 관세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거중 조정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거중 조정은 만약에 조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국이 나서서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이제 서양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는 이제 역사적 의의도 물론 있고요. 이제 관련된 뭐 최애국 대우나 관세 조항, 거중 조정 이런 것들도 그 심화 시험을 준비하실 학생이 계시다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나중에 일본이 이 미국과 최애국 대우를 우리가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중에 부랴부랴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관세 조항 집어넣고 최애국 대우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조일 통상 장정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심화 시험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 박탈 및 통관부 설치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이거를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제물포 조약이에요.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 이제 이모군란 때 그 99인들이 일본 공사관 불태웠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일본인 교관을 죽였어요. 그 별기군 교관을.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 일본이 야,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너네들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포 조약을 맺고 경비병이 주둔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또 하나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그 청나라의 상인들이 내지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지 무역을 허가한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입니다. 자, 32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정총국에 대해서 가예요. 딴 걸 보니까 이제 이게 뭐한 곳이냐라는 게 나와 있네요. 지금 뭐 제중원 터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있던 곳, 원각사 터는 최초의 극장이 있던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정총국은 뭐겠어요? 이건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에요. 지금의 우체국과 같은 겁니다. 그게 선지에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되었던 곳은 그 단성사예요. 단성사 극장이죠. 이게 1926년에 개봉이 됐는데 이 나운규 선생은 단지 그냥 영화 감독 그 아리랑의 영화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어요. 근데 이분을 단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분은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북간도에 있었던 명동학교 여기를 졸업하신 분인데 이 명동학교 출신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실 만한 분이 세 분 있습니다. 나은규, 윤동주, 문익환 이 세 분 정도는 명동학교 출신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순한문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던 곳은 방문국. 이제 문자를 인쇄하는 곳이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헐버트를 교사로 초빙해서 근대학문을 가르쳤던 곳은 유경공원입니다. 근대적인 최초의 관립 교육기관이에요. 헐버트랑 길모어 이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헐버트 선생은 그 조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그 헤이그 특사 때도 이제 길잡이나 통역 때문에 이준, 이상설, 이휘정 선생 따라서 네덜란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묻히겠다라는 유언을 남겨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잠들어 계십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3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는가? 들었네. 가에서 과거 제도를 없애고 연좌제를 폐지하는 개혁안건도 통과시켰다더군 하면서 얘기했어요. 자, 노비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제도 같이 없어졌고 연좌제까지 폐지됐다. 이 연좌제라는 건 이제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 가족들까지 전부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죠. 근데 그거 폐지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근대적인 인권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연좌제 폐지. 이거 다 1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럼 1차 갑오개혁 관련된 기구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군국기무처, 즉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비변사야 뭐 이제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였다가 이제 상설기구가 됐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그 권력의 중심이 되는 기구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세도 정치 때 이제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없애고, 이 원수부는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되면서 생기게 된 그 황제 중심의 정치기구, 그 다음에 홍문관은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성종 때 만들어진 학문 연구기관이죠. 자, 34번. 밑줄근 이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문신립독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죠. 독립신문입니다. 자, 이 독립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독립신문 설명을 찾아주면 돼요. 뭐 서재필이 창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보고 독립신문인 거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아예 그 신문 제목을 줘버렸어요. 자, 이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이제 최초의 민간 신문인데요. 이제 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의의로 보자면은 신문 중에서 최초로 순 한글판이 발행됐던 신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조선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읽으라고 영어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돼요. 자, 천도교의 기관지, 이거 만세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로 나왔던 기관지기도 해요. 이제 방문국에서 발간하였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성순보. 여기 있네요. 예. 자, 한성순보고, 그 다음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실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주필 장지연 선생께서 이 논설을 쓰신 거예요. 이 논설을 쓰신 분은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 선생입니다. 황성신문이에요. 자, 그런데 황성신문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심화시험에서는 황성신문 관련된 키워드로 여권통문, 여성의 권리신장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여권통문이 황성신문 관련된 키워드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권리신장에 관한 글입니다. 황성신문에서 처음으로 게재가 됐다. 이게 이제 시일야 방성대국 말고 여권통문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5번 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속보, 일본군 수비대 등이 왕비시해. 자, 이 왕비 누굽니까? 명성황후. 이 시했다 언제요? 을미사변입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것. 즉, 가장 늦은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건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프랑스. 아이, 나빠요. 왜 우리나라 도서를 약탈해가? 의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서들 가져갔어요. 예. 나중에 우리 저 박병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찾아오게 됐죠. 근데 그것도 임대 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김윤식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영선사는 청나라에 가는 사절단인데, 특히 이분은 그 기기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개항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배우려고 이제 김윤식 등이 이제 영선사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무기 체계 배워 와가지고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이제 그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그 미국 상선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을 약탈하니까 이거 보고 냅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감사가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한 게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당시 평양 감사가
임술농민 봉기 때의 안핵사 바로 박 교수입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시하되고 이제 아관 파천 얘기인데, 자, 시기상으로 을미사변 뒤에 일어났죠. 이 흐름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인도. 아무리 뭐 본인이 왕이고 뭐고 하더라도 옆에 일본 놈들 감시하고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관 파천입니다. 뭐 이렇게 남의 외교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다라는 게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 뭐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3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자, 와, 이건 TMI네요.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됐다. 국권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 단체였다. 이거 너무 많이 줬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신민회입니다. 자, 한 가지가 안 나와 있어도 첨언을 하자면 신흥 강습소. 만주 지역에다 설립을 했죠. 이제 신민회에서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일제가 결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국외 독립 투쟁을 위한 그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한 그 기관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신흥 강습소고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근우회는 이건 이제 그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 여성 운동을 주로 했던 단체인데, 그러니까 여성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신간회하고 같은 뜻으로, 즉 이제 민족 협동전선, 즉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힘을 합치어서 설립한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제 신간회 자매단체예요. 이 보안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랑 같은 시기에 있었던 애국개몽운동단체인데 특히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조선어학계는 이제 1930년대에 나왔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말 큰사전. 이걸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게 이제 영화 말모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게 조선어학계에 대한 설명이고, 이 조선어학계는 나중에 1941년에 조선어학계 사건에 의해서 크게 탄압을 당합니다. 자, 3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구 서울역사 앞에 세워진 가 의사의 동상입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됐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심화 시험에서는 이제 자주 다뤄지는 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바로 강우규 의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사실 이때 이제 이분이 이제 폭탄을 던지고 이제 조용히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이놈들이 설마 65세잖아요. 설마 노인이 폭탄을 던졌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냈나 봐요. 그랬다 이제 나중에 잡혔는데, 어쨌든 정말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초기 1919년 9월일 거예요. 이게 1919년 9월쯤에 있었던 일이라 이제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역에 가면은 이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 3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손병희라는 분이에요. 자, 동학의 3대 교주로 취임했다 했죠. 교조 신원운동에 참여했다 그랬는데, 자, 교조, 즉 초대 교주는 그 최시영. 이제 이 최시영 교조께서는 그 흥선대원군 시기에 혹세무민의 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 교주가 최재우. 이 최재우 선생은 그 역시 제 연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분도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이분한테 그런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조병갑. 고부봉기 그 당시 군수, 그 완전 그 탐관오리 대명사죠.
그 인간이 이분한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이 손병희 선생이에요. 이제 동학의 그 교주 흐름이 이렇게 1대 최시영, 2대 최재호, 3대 손병희 이렇게 이어지고, 참고로 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이 천도교 동학 쪽이잖아요. 이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예. 자, 요 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 이때 민족 대표 33인 대부분 종교 지도자였어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뭐 대종교, 원불교 등등 이제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민족 대표 33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3월 1일 날 일어나게 된 것도, 원래 3월 3일 날 그날이 이제 고종의 이제 장례일, 그러니까 관이 이제 덕수궁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만세는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하루 땡겨서 3월 2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그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루가 더 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끼리는 이제 큰 뜻을 품고 서로를 굉장히 크게 존중했던 그런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이분은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분입니다. 자, 물론 다른 선지를 보면 이건 너무 아니에요. 관련이 없잖아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이 북로 군정서는 또 이제 대종교 쪽하고 관련이 되죠. 중광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얼빈에서 이토히로 부비를 처단하였다. 이건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 그러면 이거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상설 선생은 서전서숙을 건립하신 분이기도 하죠. 자, 39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서 검색해달라고 하니까 나온 결과가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이래요. 1920년대 이상제 이승훈 등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건 고등학교 말하는 게 아니죠. 대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중등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통칭하는 교육이에요. 그걸 이제 중등 교육이라고 하고, 고등 교육이 대학교입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따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일제가 이때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요. 이제 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이제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학생들이 이제 함께 순종의 장례를 기하여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물건 쓰자, 국산품 애용 운동, 물자 절약도 같이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한일 학생들이 서로 충돌을 빚어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학생들만 이제 탄압을 하니까 벌어지게 된 학생 운동이에요. 이때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하면서 이 항일 운동이 커지게 됐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간회가 조사단 파견하고 지원했던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40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이건 조금 특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평양 경찰서에 검속되어 있는 평원 고무공장 파업요공 가. 자, 이거에 관한 키워드는 뭐냐면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고공농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을밀대 지붕에 올라갔던 분, 바로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룡 열사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밀대 지붕하면 강주룡 열사, 이렇게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이외에도 노동 관련된 그 일들이 192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암태도 소작쟁이. 이건 이제 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암태도 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에서 소작 못하겠다. 왜냐하면 지주가 너무 이제 수탈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이제 쟁의를 벌인 거예요. 이제 목포까지 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암태도 소작쟁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산 총파업. 이런 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선제들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번의 요 유관순 열사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가 돌아가셨죠. 예, 그 대단하신 분이 이때 이제 이화학당에 공부하고 계셨던 학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남자연 선생님은 그 서로 군정서, 요 서로 군정서의 창립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에요. 서로 군정서의 창립에 관여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려 조선 총독 암살 시도. 왜 아까 저 강우규 선생님이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4년쯤인가 뒤에 같은 그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서로 군정서 창립에 관여하셨고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윤희순 선생님 더 대단하세요. 이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에요. 여성 의병장. 의병 부대를 이끄셨던 무려 장군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민족 지도자분들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약간 흥분했나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1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